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혹시 학창 시절에도 역사를 좋아했나요? 사실 학창 시절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전공이 노래였던 만큼 노래가 더 좋았죠. 저도 사실 뭐 학창 시절에는 그 수능 보려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역사를 공부했던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성악을 전공하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의 역사를 이해하고 배웠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희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창 시절 그냥 대충 배웠다면 영상실로 오늘은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역사를 꼼꼼하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8년 11월 5일 일본 시즈오카현 이토시 류세키 호텔에서 제23기 일본 명인전 방어전이 열렸는데요. 조치훈 구단이 7번기 제6국에서 도전자 왕리청 구단을 261수 만에 흑 3집 반승으로 제압하고 대망의 1000승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조치훈은 승리를 하면서 통산 전적 1000승 465패 4무를 기록했는데요. 또한 그는 3년 연속 일본 3대기전인 기성전과 명인전, 본인 방전을 제패하는 대3관의 위협을 이뤄냈습니다. 조치훈 구단하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둑 기사죠. 네. 불면의 승부사라는 별명이 또 존재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들었을 때는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기권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에 나타나서 승리를 거둔 일화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만큼 열정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치훈 구단은 교통사고 당시에도 두 다리와 왼팔이 골절된 상황이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대국장에 들어와서 내게 기권이란 없다. 바둑판 위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바둑을 두겠다. 머리와 두 눈, 오른팔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신체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양 다리 부러지고 왼팔도 부러지고 오른팔만 멀쩡한 상황에서. 네, 대단합니다. 조치훈 구단은 1956년 6월 20일 부산에서 태어나 1962년 6살의 나이에 일본에서 바둑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한국 바둑계 대원로인 조남철 구단의 조카로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은 후 어린 시절부터 바둑계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1968년 일본 기원으로 간 그는 최연소 나이인 11세로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1980년 25세 나이에는 명인전에서 오다케 구단을 꺾고 명인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야말로 천재네요. 네. 한국에서 바둑이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졌을 때 조치훈 구단이 등장하면서 다시 인기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조남철 선생의 뒤를 이은 김인 구단 이후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바둑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는데요. 1975년 조치훈 구단이 제22기 일본 기원 선수권전에서 도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상대 타이틀 보유자는 전설의 승부사였던 사카다 구단이었는데요. 조치훈은 2대0으로 앞서가다가 세 판을 져서 좌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대결이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조치훈 구단을 응원하면서 다시 바둑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입단 30년 만에 1000승을 달성한 조치훈 구단은 일본 바둑 사상 최연소 입단, 최연소 타이틀 획득 42회, 최연소 구단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피아니스트와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찬사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인데요. 그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을 안 하면 온 세상이 안다는 말을 하며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5일
20세기 최고의 피아노 연주가로 추앙받았던 소련 태생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향년 85세로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습니다. 호로비츠 하면 네. 피아니스트 중에서 그래미 어워드 최다 수상자, 뛰어난 테크닉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미 어워드에서 피아니스트 부문 중 25개의 상을 수상해서 역대 5위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는 1904년 키예프에서 출생했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6세부터 피아노 수업을 시작했고 17세가 되던 해 데뷔 연주를 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던 중 러시아 혁명이 발생했고 그의 집안도 망하게 됩니다. 호로비츠는 서방 국가로 망명한 후 60여 년간 세계를 누비며 활동했습니다. 호로비츠는 기교와 표현력 모두 균형을 잃지 않는 연주를 보여줬는데요. 그는 작곡을 해석하기보다는 곡에 스스로 색을 입혔고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61년간 떠나 있던 고국 소련에서 감동적인 무대를 열어 고국 연주의 소원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이후 그는 1987년 봄 베를린, 함부르크, 암스테르담에서 생전 마지막 공식 연주를 했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16년에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발표는 1905년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을 확장해 일반화한 것이었는데요. 중력을 관성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관측자들에게도 상대성 원리가 성립, 물리 법칙이 좌표계의 변환에 따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형식을 체계화한 이론이었습니다. 그 상대성 이론이 지금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주 복잡한 이론인데 네.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그 각각 관측자에 대해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이론이잖아요. 네, 이 이론 발표로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과학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라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1974년은 유엔의 주최로 제1회 세계식량회의가 열렸는데요. 잦은 전쟁으로 여러 나라에서 식량을 수확할 곳이 파괴가 됐고 또 세계적인 식량 위기 문제가 제기되던 시기였죠. 그렇죠. 당시 이 회의에는 약 130개국 2천여 명가량의 대표가 로마에 모인 가운데 개최됐는데요. 회의에서는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이사회, 세계식량정보시스템 등의 새 기구 설치 외에도 세계적 규모의 식량 비축, 식량 원조로서 1,000만 톤의 곡물을 보증하기 위한 원조국의 노력 등이 결의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